재개발 구역 내에 1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10년 보유, 5년 실거주를 했을 경우는 이제 매도가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분양자격이 안 나오고 합쳐서 하나의 분양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이 날짜 이후에 한 개의 토지, 자,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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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로 분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 분할할 수가 있는데 이 분할된 또 공유된 행위가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뭐 지분 쪼개기를 했다. 그러면은 각각의 분양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명 합쳐서 한 개의 분양자격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토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이 소유자가 동일한 A라는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B한테 이제 팔고 요 토지는 뭐 C한테 팔았다. 그럴 때는 이제 각각 분양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B랑 C 합쳐가지고 한 개 분양자격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나오죠. 2003년도 10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 1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뭐 B한테 팔고 이 토지는 뭐 C한테 팔았다. 근데 그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B랑 C 각각 분양 자격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행위가 2003년도 12월 30일 전에 되어 있었으면은 그거는 각각 분양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자, 이거는 그냥 단독주택을 부시고 또는 근생 건물을 부셔가지고 빌라를 진 거죠, 공동주택. 그 신축한 경우. 그다음에 이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서 신축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 명을 하나의 분양 자격으로 주어지는데요. 이때는 신축한 공동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해당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인 경우, 즉 내가 신축을 했는데 내 전용 면적이 이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 분양하는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면적과 평가 합산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은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자격에 보시면은 주택은 주택인 거고 토지의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가액, 나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 그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최소 분양가보다 크면은 아파트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90제곱미터 이상을 산정할 때 이 면적 합산이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 토지 한 필지에다가 50제곱미터 토지 한 필지가 붙여서 100제곱이 되면은 아파트 분양자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합산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도 나의 부동산 한 개로만 권리가액이 아니라 A 부동산 권리가액이 뭐 3억, B 플러스 B 부동산 권리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그다음에 뭐 하나 더, C 뭐 토지가 있다. 권리가액이 뭐 4억이다. 그러면은 다 합산이 되면은 8억에다가 12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합산이 또 안 되는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1항 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그다음에 제1항 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토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첫 번째, 건축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그러니까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일부 취득 안 되고 공유 지분 취득 합산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도 11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즉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데 2003년도 11월 30일 이후에 토지만 따로 취득했다. 그거는 따로따로 볼 수가 없다는 합산이 안 된다라고는 내용인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필지의 토지를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도 면적 합산이 안 되고 이제 평가 합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두 개 필지가 있어요.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뭐 50제곱미터, 그다음에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렇게 토지가 A 토지, B 토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공유로 분할된 날짜는 다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이 되어 있는 토지인 것들이죠. 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 토지하고 이거를 삽니다. 이미 2003년도 10월 30일 이전에 분할되었으니 저는 이거 A 토지의 50제곱미터하고 B 토지의 50제곱미터를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거 합산이 되니까 나 이거 100제곱미터니까 아파트 분양량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즉,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면적 합산을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평가 합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너네들이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권리가액을 늘리거나 면적을 좀 늘리는 것들이 지금 안 된다라는 그런 그런 취지인 거고요. 뭐 순수하게 그냥 부동산 대 부동산 이런 쪼개진 토지나 뭐 공유로 된 토지 말고 이미 한 필지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합산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토지를 매수하시거나 최소 분양가 이상의 형태로 이제 모이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 정비사업 전매 금지 조합은 자격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주택법에 따른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금 현재는 지금 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 다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즉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어떠한 재개발 구역의 이제 물건을 매매 또는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신에 상속 이유는 제외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양도인 파시는 분이죠. 양도인이 다음 각호, 요 아래 거죠.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을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저희가 실제 중개에서 이거를 가장 많이 이제 합니다. 1세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재개발 구역 내에 1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10년 보유, 5년 실거주를 했을 경우는 이제 매도가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입주권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5년 실거주가 소유자가 실거주를 안 했습니다. 소유자가 실거주 안 했고 자녀가 실거주를 했을 때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실거주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어떠한 이제 판례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항이죠. 바로 다물권자 기준 날짜가 언제인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물권자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공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단독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고요. 대표 조합원 1인한테만 분양력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도 꼭 매매하실 때 다물권자를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서 안에 특약 사항에도 이러한 내용을 상세 적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 다세대 분양 대상의 경과 조치인데요. 보통 전환 다세대라고 하는 거면은 다가구 주택에서 전환이 돼서 다세대로 주택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보통 건축물 대장을 띄시면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전환 다세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다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에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주거 전용 총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축물 대장을 뗐는데 전환 다세대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60제곱미터 이하, 즉 5구 타입이죠. 아파트 25평형 그거 이하로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전환 다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즉 분양 신청에 대한 그런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 84 타입을 신청할 수도 있고 114 타입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거는 분양 신청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보시면은 이제 매매하실 때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 조례 재개발 분양 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분양 자격이 되며 어떻게 했을 때에는 분양 대상이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한번 정말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나의 자산을 꼭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자세한 문의는 저 위에 상단에 연락처가 있을 건데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카스였습니다.